예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그러면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 중에 이제 마지막입니다. 이것은 개입의 욕망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려고 그런다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이제 휴식 시간에 뭘 하는가, 이걸 이제 봤을 때 9세대랑 신세대랑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9세대들은 이렇게 그 카우치 포테이토라는 미국 그 말이 미국에서 이제 영어에 쓰는 말이 있는데, 그게 뭐냐면 이렇게 소파에 앉아갖고 리모트 들고 텔레비 보는 그런 세대. 그러니까 휴식은 그렇게 보내는. 그래서 뭐 미국 사람들 어른들은 하루에 뭐 평균 보는 시간이 2-3시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신세대들은 그럼 뭘 하느냐? 신세대들은 그때 아빠가 지금 거실에서 텔레비 보고 있을 때 신세대들은 자기 방에서 뭘 하고 있냐면 게임하고 있죠. 그래서 게임하고 있는데 이것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. 뭐냐면 텔레비를 보는 거는 수동적인 겁니다. 그러니까는 그쪽 딴 데서 오고 있는 어떤 텔레비 프로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저쪽 그 텔레비 프로를 보내는 저쪽은 나를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한테 뿌리는 그런 거고, 그래서 수동적이고,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는 능동적인 겁니다. 즉 뭐냐면 자기가 뭔가 여기 지금 그림에서도 뭐 여기 눈에도 쓰고 있고 손에도 마우스가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에 손을 대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신세대들은, 9세대들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한데 신세대들은 자기 거를 집어넣는 데 익숙하다. 이것이 뭐냐면 무언가 개입을 하려는 욕망이 지금 9세대보다 신세대들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하면은,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예를 들면 이런 지금 이런 광고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2012년에 이제 뉴스윅에 나왔던 어떤 기사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, 여기서 뭐냐면 이 회사는 오토바이를 파는 회사입니다. 근데 오토바이를 파는 회사인데 오토바이를 많이 사는 사람, 고객층이 보면은 젊은 흑인들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마케팅을 하는 전략으로 아까 얘기한 그 개입의 욕망을 이용했습니다.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.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이용해갖고 온라인 랩 콘서트를 했습니다. 예를 들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랩을 만들어요. 보통 사람이. 그래갖고 그 랩을 그 사이트에다 올립니다. 그런데 자기 친구들이 많이 가서 거기서 이 사람 이 랩 좋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 사람이 어떤 상을 받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올린 사람이 스스로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. 친구들한테 가갖고, 야,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영어로 Go listen to my rap and vote for me. 즉 뭐냐면 내 랩을 듣고 나한테 투표해주면 투표해달라고 이렇게 각 친구들한테 얘기하죠. 그러면 그 친구들이 가갖고 그거를 랩 콘서트에 그거 좋아요를 누르면서 오토바이 광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고객층을 정확하게 타겟해갖고 갈 수 있고, 그 고객들이 그 광고를 피하는 게 아니라 광고를 찾아오는 쪽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. 근데 그것이 기존의 광고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참여를 시킨다는 차이입니다. 사람들이 개입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돼서,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랩을 올리는 것도 큰 개입인 거고, 그 다음에 자기 친구의 랩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개입이거든요. 그래서 과거에 없던 욕망이었습니다. 그것은 과거에 별로 없었던 욕망인데 새로운 신세대들이 개입을 하려는 욕망이 있다는 걸 활용한 그런 마케팅 방법이었고요. 또 한 가지 굉장히 좋은 예가 뭐냐면 제스민 혁명입니다. 제스민 혁명은 그 튀니지가 독재 국가였습니다. 근데 그 독재 국가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. 어떤 포장마차를 하는 그 젊은 사람이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. 왜냐하면은
그 국가에서 그걸 못하게 해갖고. 근데 티니지는 막 그 대학 나온 사람들 그 직업이 없어갖고 독재국가여갖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아서 직업이 없고 뭐 이런 민주주의가 영 안 되는 그런 나라였는데, 그것에 거기서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, 그런 사건이 SNS를 통해서 확 퍼졌습니다. 근데 티니지 인구의 60%가 25세 이하라고 그러고, 그 중에 20% 이상이 페이스북을 이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런 만약에 공산국가는 굉장히 그 서로 소통을 통제하기 때문에 서로 정보를 오가갈 수가 없으면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근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들이 막 교환됨으로써,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서 무슨 시위를 한대, 그러면 거기에 쫙 모일 수 있고, 그래서 그런 힘이 돼갖고 그 국가가, 독재국가가 무너졌습니다. 그래갖고 튀니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민주정부가 들어섰죠. 근데 그 다른 나라들은 그게 실패를 했는데, 어쨌든 지금 그런 젊은 사람들, 권력이 없던 젊은 사람들이 서로 개입을 통해서 어떤 혁명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독일 통일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고, 소련의 붕괴에서도 그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. 그래서 독일 통일에서는 그것이 뭘로 일어났냐면 컬러 TV였습니다. TV가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 서독이 어떻다는 걸 알려줬습니다. 그러니까 왜냐하면 독일하고, 그러니까 옛날에 서독하고 동독하고는 TV 시스템이 같았습니다. 즉 뭐냐면 동독의 TV로도 서독의 방송을 볼 수 있어갖고, 그런 것들이 다 전파돼갖고 사람들이 같이 혁명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북한하고 한국하고는 지금 TV 시스템이 달라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어려운데, 최근에는 뭐 USB를 통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많이 북한으로 가고 있다 그러는데, 북한에서는 아직까지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소통이 잘 부자연스러워 갖고 혁명이 일어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제스민 혁명이라고 그러죠. 이 튀니지에서 일어난 그 혁명을, 그래서 이 혁명을 일으킨 그 젊은 사람들 전체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2014년 노벨 평화상은 어디에 갔냐면, 제스민 혁명을 일으킨 튀니지의 사회 시민단체 전체에 노벨상이 주어졌죠. 그래서 개입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어떤 이벤트였다고 생각하고,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개입이 점점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5.16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혁명군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공중파 방송을 접수하는 일이었어요. 그때 공중파 방송국은 한 3개 정도 있었습니다. 아마 KBS, 뭐 TBC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는데, 그것을 장악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. 근데 그것이 결국은 아까 얘기한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인 거죠. 그 방송이라는 그런 매체를 어떤 집단이 소유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였는데, 그 다음에 이것이 케이블 TV가 되면서 방송국 개수가 30개 내지 40개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일 때 사람들이 그러면 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많아진 거고, 지금은 아프리카 뭐 이런 개인 방송국들이 많이 생겼죠. 그래서 개인 방송이 생김으로써 해서 이거는 더 어떤 보통 사람들한테 어떤 것을 전달할 수 있는 방송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그 개인 방송국의 BJ들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버는 사람도 있는 뭐 얘기를 많이 들었죠. 그죠?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욕망들도 생겼고, 그리고 그 개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 서포트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촛불 집회입니다. 이것은 지금 최근의 촛불 집회가 아니고 옛날 그 광우병 때 촛불 집회였는데, 그때 인터넷 방송이 채널이 몇 개가 생겼냐면, 그때 그 해에 6월 1일이 피크였는데
인터넷 방송이 2,500개가 생겼습니다. 그때 각각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뭘 갖고 했냐면, 그때 통신 수단이 뭐였냐면, 와이브로라는 통신 수단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때, 개인이 자기의 그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웹카메라를 자기를 찍어갖고 와이브로로 송출해갖고 개인 방송국이 생겨서 2,500개 개인 방송국이 생겨서 그 시위들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겨서 지금 개인 방송국,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이 방송국이 된 거죠. 그래갖고 BJ들이 예를 들어서 뭐 말풍선 같은 것들도, 말풍선이 아니라 뭐죠? 별풍선이라는 건 결국 그 개인이 방송국을 한다는 것도 개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거죠. 그런데 그 개인이 방송하는데 그것을 시청하는 사람들도 개입할 수 있는 게 됐죠. 그죠? 옆에 SNS를 띄워갖고 거기에 별풍선을 올림으로써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명령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게 되는, 그래서 점점 이제 개입이 많이 되는 그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금 TV 프로에서도 보면 굉장히 개입을 하는 프로들이 많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. 슈스케가 그렇죠. 슈스케가 일반인들이 참여해갖고 하는 거고, 그 평가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평가자들도 평가하지만 청중평가도 많이 들어가게 돼 있죠. 그리고 개입을 한 역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가 위키피디아입니다. 위키피디아는 뭐냐면 백과사전입니다. 인터넷 백과사전인데, 이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단어를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단어를 고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거 이전에 백과사전은 뭐였냐면 브리테니카라는 백과사전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. 이게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, 이 회사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전문가를 한 1,000명 정도 고용을 해서 한 10년 동안 그 백과사전을 만듭니다. 그러면 그 백과사전은 한쪽 벽을 채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의 그 백과사전이 만들어지는데,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샀었어요. 옛날에 그 졸부들이 그 자기의 부를 과시할 때 그 거실에다가 백과사전을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. 그런데 위키피디아랑 브리테니카랑 이제 경쟁이 된 거죠. 경쟁이 됐는데 위키피디아가 이겼습니다. 그러니까는 백과사전이 가치는 두 가지 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. 뭐냐면 단어 수가 얼마나 많으냐, 그 다음에 또 단어의 설명이 얼마나 정확하냐. 그런데 이 두 가지 면에서 다 위키피디아가 이긴 거죠. 그러니까 브리테니카보다 단어 수가 지금 현재 30배가 넘고,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위키피디아는 이게 새로운 단어들을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 돼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멘붕이라는 단어라든지 헐 뭐 이런 단어, 이런 것들을 브리테니카는 새로 만들어진 단어를 올릴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위키피디아는 그냥 바로바로 올릴 수 있게 돼 있고, 단어의 정확도에 있어서도 브리테니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전문가들을 많이 사서 이걸 했지만은 한계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위키피디아는 이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갖고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단어의 설명이라는 것들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결국 브리테니카는 문을 닫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브리테니카는 백과사전을 찍어내지 않습니다. 2013년도에 문을 닫았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들이 개입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. 개입의 욕망. 개인들한테 시나리오를 나눠주고 그 시나리오를 보고선 이 영화는 되겠다 싶으면 개인들이 투자를 합니다.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그러니까는 어떤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 젊은 감독들도 영화사를 통하지 않고도, 제작사를 통하지 않고도 뭔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고, 그리고 그 영화사만 영화를 만드는데 개입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도
영화를 제작하는 그 시에도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개입의 욕망을 잘 활용하는 것들이 제 생각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,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